드리프트라는 개념은 이전에 이제 설명했죠. 드리프트라는 개념은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이제 가는 건데 왜 천천히 미끄러듯이 가는 개념을 쓰게 되냐면 전자들은 열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열 진동 외에 외부로부터 어떤 필드를 가해주게 되면 이 필드에 의해서 전자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 필드가 이렇게 가해주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필드를 가해주면 이쪽으로 이동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똑같은 열 운동이 이쪽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열 운동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운동은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 현상이야. 마치 우리가 드리프트라는 말의 근원 자체가 어떤 그 지각이 빙하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건데 지각 위에서 우리가 빙하 위에서 아무런 어떤 움직임을 한다 하더라도 천천히 이동하는 그 현상들 그게 이제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모션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리어 드리프트는 전개에 가 있으면 전자와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필드가 있으면 그리고 힘을 가하게 되면 전도대와 가전대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 상태가 있으면 전자와 전공들은 순가속과 순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한다는 거야. 필드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상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이동을 순이동을 드리프트라고 한다. 순이동이라고 굳이 표현하지는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 전자가 필드를 가하기 전에 가만히 있는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필드를 가하기 전에는 무작위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작위 운동. 근데 이 무작위 운동을 여전히 하지만 이쪽으로 이 필드를 가해주면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드리프트다. 자, 그래서 이 드리프트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들이 다 드리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압차가 발생해서 전개가 생기고 그 전개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현상. 중요한 식 하나를 말씀드리면 J equal Q N VT. 자, J가 의미하는 거는 드리프트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류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회로를 하는 우리 전자과에서는 전류가 중요하죠. 그렇죠? 소자와 소자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하다면 소자와 소자 사이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물리전자 시간에 배운 건 소자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야. 근데 소자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는 그 흐르는 도선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소자 내부에서 흐르기 때문에 내부의 단면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면적이 작은 상태와 단면적이 큰 상태는 거기서 흐르는 전류는 같다 하더라도 소자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 밀도를 계산해 줘야 돼요. J를. 그래서 물리전자 시간에는 대체로 전류 밀도를 구합니다. 자, 전류 밀도의 식은 어떻게 구하냐? QNVD 일반적인 식. Q가 의미하는 것은 전하량. 어떤 전하량이냐?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할 건 택배 차량이 있고 택배 차량은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렉트론이 될 수도 있고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양공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실게 되는 짐이 바로 전하라는 거죠. 전하. 이 전하라는 건 양전하, 음전하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2다. 대체적으로는 항상 2죠. 근데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앞에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여러분들이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택배 차량은 1톤, 2톤, 3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 2, Q. 그래서 Q에 올 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올 수 있어요. N이 의미하는 거는 그게 얼마만큼 농도로 존재하느냐. 농도 몇 개가 있느냐.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를 생각해두고 도로를 생각해둬서 여기서 내가 많은 짐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택배 차량을 선택을 하는데 택배 차량이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택배 차량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택배 차량이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은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자 여기서 택배 차량들이 짐을 운반하는데 빨리 많이 운반했으면 좋겠다. 단위 면적당 단위 도로 어떤 이 단위 도로당 많이 운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택배 차량 많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택배 차량을 많이 갖다 놓으면 돼. 자, 그게 N에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 택배 차량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택배 차량의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100km로 만들어 버리면 단위 면적에 흐르는 캐리어들이 많아지고 그 캐리어들이 운반하는 전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VD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적인 드리프트 속도야. D가 의미하는 건 드리프트 속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전류 밀도는 J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드리프트의 약자인 DRIFT니까 거기서 DR과 T를 DRF를 써줘서 드리프트 DRF라고 써서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 걔네들은 QNVD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QNVD.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쓴 식은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VD는 그대로 평균적인 드리프트 속도. 택배 차량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캐리어들이 다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 그죠? 지네들이 다 다를 거야. 하지만 평균적인 속도를 우리가 이제 구해가지고 평균적인 속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각각 어떤 차는 좀 고장났고 어떤 차는 고장나지 않고 이래서 속도들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고, 여기 로가 의미하는 거는 전하 밀도야. 전하 밀도는 얼마나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짐이 운반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짐이 운반되고 있느냐. 그럼 그건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택배 차량이 몇 대인가에다가 그 택배 차량이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곱해주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짐의 양이 나오는 거죠. 택배 차량이 2대가 있으면 짐이 2배로 운반되겠구나. 그래서 전하 밀도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짐을 기준으로 생각해 준 거지. 짐이라고 말하면 이건 전하를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단위 그 부피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되고 있는지, 그 전하를 어떻게 계산하냐, 택배 차량의 개수에다가 택배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전하량을 곱해주면 된다. Q하고 N 이렇게 앞에 설명한 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계산해 보면 얘네들 쿨롱이라는 것과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 여기 전하 밀도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옆에는 속도,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택배 차량이 이동을 하는데, 캐리어가 이동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캐리어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이동하는 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이동하는 애. 플러스 전하를 이동하는 애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 플러스 전하는 홀이라고 하고, 양공, 전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이동하는 애는, 운반하는 애는 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전공에 대해서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다 P라는 말을 써주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퍼지티브 캐리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DRF라고 써서 드리프트 속도, 홀에 의한 드리프트 속도에 대해서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냐면 QNVD 이렇게 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VD 그대로 써주고, VD 뒤에다가 P라고 써주는 이유는 홀이니까, 홀의 드리프트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써주고, 거기에 Q 대신에 들어가는 말은 전하량 E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N 대신에 몇 개가 있느냐, 단위 부피당 몇 개, 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대신에는 P라고 해서 전공의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류 밀도를 구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공에다가 무엇을 가해주냐면 힘을 가해주겠다는 거야. 힘. 그 힘이 어떻게 가해지느냐? 전개를 통해서 가해준다. 그러면 그 전개를 통해서 가해지는 힘의 계산해보면 F 이퀄 E 스몰 e 라지 e가 돼요. 스몰 e가 의미하는 건 전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라지 e가 의미하는 거는 E 필드죠. E 필드. E 필드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운동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F 이퀄 ma죠. 어떤 힘을 가해주고 질량이 m이라는 것에 어떤 힘을 가해주게 되면 가속도 a만큼 나온다. 혹은 가속도 a만큼 어떤 질량 m을 가속도 a가 나오도록 어떤 질량 m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것은 바로 그 힘이 F만큼 작용하는 거다.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이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전개가 있는 상황에 있는 양전하, 반도체 내에 있는 양전하에다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적용을 하는 거냐면 진공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반도체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자, 반도체 내부라는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쌤 만들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퉁쳐가지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힘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질량을 하나 만드는데 그 질량을 유효질량이라는 개념으로 써줘요. 자, 그래서 본래 전공의 유효질량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 물질의 특성, 온도적인 특성을 계산한 유효질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대로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요 상태가 되고요. 여기다가 앞에서 말했던 전하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이 필드에다가 어떤 E라는 전하를 갖다 놓게 되면 얘네들이 힘을 받게 되는데 아까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 힘을 받는 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가속도. 자, 가속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면서 가속도라고 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건데 가속이 되는 거죠. 그냥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증가해.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렇게 계속 점점 증가하는 거야.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속도라는 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겠다. 왜 선형적으로 증가하냐? 속도가 가속도라는 게 어떤 값으로 존재하니까 가속도가 1입니다. 시간이 1초당 1만큼씩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뭔가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계속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전하 입자들이 어떤 열적 진동하는 격자 원자들과 충돌을 해가지고 산란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속도적인 특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속도적인 특성을 변화시키게 돼요. 속도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계속